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못난 지금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 대한 작은 실수들, 카톡 뭐 잘못 보낸 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반박을 못했을까? 그 사람이 날 병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외모는 또 왜 이래?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내 인생만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자기 혐오에서 시작을 하면은 완벽주의, 무기력증, 불안장애, 대인관계 기피증까지 확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만큼인데 현실은 여기까지밖에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준에 못 미치니까 자책을 하게 되는 거고 뭘 해도 불안하고 우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처음에 제가 말한 원인에 있습니다. 나를 덜 사랑하면 돼요. 아니 사랑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 확언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덜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럼 더 미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어.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야. 굉장히 우아하고 숭고한 어떤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건강에 좋은 약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 혹은 내가 되게 착한 거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너무 극으로만 향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매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은 다 짝을 이루고 있다고. 음과 양이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용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더불어 덜 중요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좀 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총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내가 너무 확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 과거, 가치관, 성격, 외모 그것에 대해 이미 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 스펙은 이 정도니까 나는 가망이 없어. 내가 과거에 이런 실패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고 탐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분명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고 분명 실패라고 명명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돌이켜봤을 때 어떻죠? 되게 소중한 자산이었거나 경험이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킨 혹은 반전의 결과를 가져다준 그런 일들이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때 그 하나의 사건이 나를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나 대단한 일이었나? 혹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더 안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낄까? 다 그렇게 자신을 미워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집착할 정도로 의심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굉장히 좁은 시야로 접근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 오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책에서는 침대 위에 노스트라다무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겠죠. 당연히 그럴 거야. 봐봐.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됐잖아. 내 말이 맞았어. 내 예측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침대에서. 내 생각이나 어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얘는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내가 다 받아주니까 우습게 본 거지.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야.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할걸? 자신의 예측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관심법으로 보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미래도 그렇지만 특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책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었을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민감하고. 그 당시에 짝사랑을 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혼자 1년 동안 짝사랑을 했어요. 고백을 못하고. 왜 그랬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니까짓 게 뭐라고. 감히 내가 어떻게 걔를. 내 주제에? 그러니까 제 자신이 가장 미웠던 시절이었고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는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너도 나도 좋아하고 있었고 고백도 엄청 많이 받았고 심지어 옆 학교에서도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1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결국 고백은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도 사실 너를 좋아했었어.
뭐야, 결국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은근슬쩍 그 친구가 되게 인기 많았는데 나를 좋아했다. 누가 보면 되게 부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이 과거형이잖아요. 좋아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나 한심하다. 그 조금의 용기를 못 내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얘는 나를 좋아할 리 없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저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자.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고백하자. 되든 안 되든 그냥 딱 들이대요. 일단 그 결과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죠. 사실 딱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나를 지독히 싫어해도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구나. 정말 미치도록 혐오하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한테는 꽤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단 한 사람일지언정. 이건 단순히 나를 뭐 사랑하게 됐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못나다고 생각했던 나가 그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 중립기어 박는다,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연예인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비난하기 바빴거든요. 그냥 그게 사실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중들이 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이 기사만 보고 혹은 어떤 이 논란 하나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뭐 연예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논란이나 가십거리가 생기면 과거에는 엄청 욕했던 사건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게 되거나, 뭐 유튜브 댓글만 봐도 너무 신기한 게 그 분위기가 항상 바뀌거든요. 분명 1, 2년 전에는 칭찬 일색이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욕으로 도배가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오해였구나, 다시 재평가가 이뤄지고.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너무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비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찾자면 절대로 그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정답은 바뀌거든요. 상황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지금 그 당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네가 뭔데? 니까 짓게 나를 판단해? 이렇게 막 발끈하면서 정작 스스로 자기한테는 맘대로 판단해버리잖아요. 그깟 실수 하나 했다고, 뭐 면접 몇 개 떨어졌다고, 차였다고 세상 못나고 한심한 존재로 확정 지어버리죠. 그럼 되겠냐고요. 우리 더 이상 점쟁이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기억하세요. 항상 정답은 바뀐다. 자, 나를 사랑하는 법 두 번째는요, 왜 꼭 사랑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론, 또 어떤 영성적인 것들에서도 자기사랑, 또 나는 나를 사랑한다와 같은 자기 확언, 암시, 이런 거를 강조해 왔지만 그것의 효능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거든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하면 내가 대단해서, 성취를 못하면 내가 못나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실 성과라는 것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내가 노력을 해서 혹은 하지 않아서 이런 조건을 짓는 순간 그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한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무너집니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게을러지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을 했더라도 쓸모가 없어지면, 돈이 떨어지고 인기가 사그라들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찮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 로버트 프리츠 작가가 쓴 정체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부제가 자신에게 몰두하는 일은 왜 인생을 망치는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이 정체성 수업이니까 아, 내 정체성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전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실패를 한다는 게 자존감이나 정체성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존감이 낮든 열등감이 많든 뭐 나 자신을 미워하든 그래도 할 거 해라. 창조라는 걸 해라. 그래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성공한 사람들 많다. 수많은 위인들 중에 자기 혐오를 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전도연 씨의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대단한 배우잖아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배우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자존감이 낮대요.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오면은 나 자신에게 향하는 그 초점을 돌려서 창조하고 싶은 그 결과물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자, 왜 자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이게 꼭 성공이나 또 행복을 결정짓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건 억지로 어떤 암시, 확언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
미워해도 된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애써서 나라는 사람을 채찍질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이라는 이 순수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결핍, 미움, 혐오, 이게 사랑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 그리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재밌는 역설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모나고 미운 구석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굳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 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겠다. 가보겠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좀 덜 사랑하자. 그 방법으로 첫 번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더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왜? 그 누군가한테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꽤나 매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아니 다른 학교에서도 최고로 인기 많았던 그 여자가 나를 좋아했던 거죠. 두 번째, 왜 꼭 사랑해야 되지? 잔실수 많고 어느 것 하나 특출난 거 없어도 행복과 성취에 절대적인 영향은 없다. 정체성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대신 창조하는 것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을 때 모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지금 현실에서도 언제나 평온함을 느끼는 방법들에 대한, 즉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더욱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애쓰지 않아도 내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